비트코인보다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막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현상하고 같이 시작된 게 이제 알트코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를 전부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부당하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위상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아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너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고 알트는 이제 비트코인의 길을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겠지만 내가 뭘 해서 100배, 1000배를 벌겠냐 생각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알트코인들이 저마다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일단 듣기만 해도 딱 관심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용어를 자기가 이렇게 외우고 따라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젊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새로운 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 망하죠. 좀 비관적이시고요. 많은 경우가 이제 망해요. 그 값싼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옥석을 가려보자면 어떤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발행자나 주체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보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코인 프로젝트가 다 초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어디서 많이 무너지느냐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무너지냐 하면 이제 도덕성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실은 기존의 자본 시스템에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서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따라하는 알트들은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받으면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법도 만들어져서 올해 7월부터 이제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는데 옛날엔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였던 거죠. 그 무법천지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냥 고착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프로젝트들이 많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상자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트모빅이라는 건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중요하다고 떠들고 알트코인 투자를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알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뜨악해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특히 트위터 쪽에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난해.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따라다녔는데 기업들이 이해를 못 하다가 제가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작년에 대중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시작을 다시 한 거고요.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고 비트코인의 장부를 복사하면 비트코인 소유자가 우리 코인도 갖게 돼요. 그러면 생태계를 처음에 빌드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알트코인은 무조건 이제 0에서 1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혼자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넘은 거고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코인들은 투자를 받으면서 그걸 쉽게 넘어요.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샀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하고 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투자를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로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무허가 증권을 발행해서 사취한 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부터가 그래서 무허가 증권 판매 시비가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비트코인은 투자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아이디어예요. 투자를 안 받으면 그럼 어떻게 생태계를 빌드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에서 누가 코인이라는 걸 나눠줘. 그냥 나눠줘. 투자를 안 받고. 그럼 그게 가치가 생깁니까? 나도 그냥 받았기 때문에 까먹을걸요? 집에다 던져놓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면 안 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퀘스트를 주고 그 퀘스트가 적당하게 어려우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각인이 되죠. 내가 이거를 고생을 해서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가치가 있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여러 사람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이렇게 객관화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를 도약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문학적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돼요. 인문학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비트코인 현상에서 공부하면서 봤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고생해서 뭔가를 받게 하면 그게 가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2020년대에 해요.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 투 언이라는 거. 자기가 뭔가 게임상에서 뭔가를 하면 코인을 주면 그게 막 거래가 되고 그랬어요.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그건 소액이지만 그것도 그런 모형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대청봉 코인이라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 거기 올라오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받은 코인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때 100개를 줘. 만약에 코인을. 대청봉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지만 100개를 받으면 밑에 내려가면 그 100개가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노인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나는 저 가서 오 작가한테 받고 싶었지만 못 갔어. 네가 대신 산을 탔구나. 너한테 내가 얼마 주고 살게 하면 얼마에 팔릴까? 그걸 제가 유튜브에 사람들하고 사고 실험을 해본 거야. 내 생각엔 바로 20만 원 된다 이거. 왜냐면 산에 올라가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20만 원 줘야 좀 대신 네. 해줄 것 같죠? 네. 100분의 20만 원이 돼서 거기서 가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인은. 단순하죠.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막 제 사인에 와갖고 젊은 친구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놓쳤으니까 오자가 그거 대청봉 코인 꼭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려면 제가 안 팔아야 되고 안 파는 걸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왜 해요? 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왜 이거 아이디어를 기업을 따라다니냐? 아이 원래 이거는 기업이 보유만 하고 안 팔고 네. 가치를 만들고 나는 창시자니까 기업한테 나는 받죠. 네. 대략 1% 정도. 받아가지고 나는 팔을 생각이었지. 네.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었죠. 기업한테 100조를 만들어주고 나는 1조 정도 챙기겠다. 소박하게. 이런데 기업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조를 만들고 난 하나도 안 가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할까요? 라고 시작을 해서 한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일단 시작을 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이 있고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면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그래서 합시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이 지갑에다가 이게 제주도에서 나눠준 건데 처음에는 관악산에 올라오면 50개 줬고 그 다음 달에 계룡산에 올라오면 100개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라산에 올라오면 1,500개 주고 그 다음에 LA 왔을 때 또한 500개 주고 그 다음 달이 마지막인데 호주의 몽트비란 시골에 온 사람들한테 1,500개씩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호주까지 비행기 타고 자기가 비즈니스석을 타건 이코노믹을 타건 와서 밥 먹고 호텔 잤잖아요. 네. 1인당 한 3,400씩 썼습니다. 그리고 1,500개를 받으면 제가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당신들이 비행기 타고 호텔하고 먹고 관광도 다녔어요. 그 비용을 모두 넣어서 원가라고 생각할 거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불합리한 존재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된다라고 제가 예견을 하고 한 사회 실험입니다. 근데 네. 그대로 됐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 호주에 온 분들한테 제가 1인당 10몇 억씩 준 거죠. 이걸 나눠주세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공개키고 암호키입니다. 그 제가 이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려고. 네. 부사장으로 가서 이제 젊은 직원들한테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 투자해 보신 분 그랬더니 직원이 한 30명 내에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P2P 거래해 본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우리 때는 거래소가 아니라 이런 거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걸 해봐야지 비트코인이 보이는 거예요. 거래소에서만 하면 그거는 실물이 아닙니다. 진짜로 거래소에 있는 걸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랑 다를 게 없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빼내서 내가 이거에다 넣고 보내고 해야지 드디어 블록체인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피어투피어로. 그래서 이런 문화예요. 우리 모빅이. 그래서 이걸 나눠주고 이제 여기 안에 코인을 담아서 나눠줬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팔려요. 이게 거래소죠. 거래소에 들어가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죠. 왜냐면 공개 키는 보여서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이는데 이거를 긁지 않았으면 파는 사람도 이걸 모른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뒤로 보여도 안 보여요.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종이지갑 자체로 비트코인 종이지갑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비트모빅을 넣어서 서로 거래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 팔고 엊그저께 아이폰을 사는 분들한테 리펀드로 이걸 또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겠죠. 왜냐하면 아이폰을 2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네. 200만 원 이상이 되는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날 그냥 강남역이 그냥 2,000명이 와서 줄을 섰죠. 줄 서오셨어요? 네. 그게 문화예요, 우리 문화. 그래서 창시자가 안 파니까 계속 나눠줘요. 근데 그 액수는 뚝뚝 떨어지죠. 아니, 작년만 해도 호주에 오는 분들한테 1,500개를 드렸는데 올해는 애플폰을 210만 원에 사게 하면서 2.5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개수가 제가 공공재라고 부르는 건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유일한 빅홀더죠. 75%도 제가 갖고 있어요. 1,500만 개 정도를. 근데 그거를 전부 주소로 오픈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에 쓰느냐? 기업을 엮는 거죠, 이 생태계. 그래서 작년 말에 JTBC하고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한양대하고 협약을 해서 한양대는 이 코인을 갖고 대학원을 만들고요. 어제 신문에 났는데 세계 최초일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 화폐 철학 석사과정이 만들어져요, 한양대학에. 저희가 다 이 모빅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오시면 학비가 1년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준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버금가는 코인으로 리펀드 무료로 다 다니는 거예요. JTBC가 이제 다음 달부터 5월부터 인사동에서 웬디 워홀 뭐 이런 여러 팝아트 작가들의 작가전을 해요. 거기 입장료가 2만 원짜리 티켓인데 선착순 매일 300분한테 이 코인으로 리펀드를 해주죠. 어차피 내가 뭐 안 볼 거면 안 가면 되는데 그 즉시 이익이기 때문에 줄이 엄청 길죠. 그러면 작가님은 사실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설득한 게 삼성, 뭐 플러스 이런 데 설득을 했는데 아니 돈을 만들면 되지 그 돈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파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만약에
게 매장을 열 때 코인을 나눠주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근데 안 믿으니까 저한테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네. 무산되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이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알려줄게.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 모든 문맥이 깨진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20만 원짜리 보리굴비를 파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보리굴비를 팔면서 20만 원씩 코인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보리굴비가 완판될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그냥 줄이 그냥 쫙 쓰겠죠.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20만 원짜리 보리굴비를 샀고 공짜로 20만 원어치 코인을 얻다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20만 원짜리 코인을 사고 보리굴비를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보리굴비를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바로 중고시장에 나오는 건 코인이 아니라 보리굴비예요. 바로 반값에 나와요. 우리가 이 실험을 작년에 레이반 선글라스 매장에서 했고요. 하루 매출이 몇 억인데 우리가 딱 인원 제한했으니까 네. 바로 이 코인은 프레임이 붙어가지고 비싸게 팔리고 선글라스는 20만 원짜리가 바로 10몇만 원 떨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CU랑 같이 위스키를 팔았어요. 네. 그램피딕을 네. 올림픽 광장에서 1000병을 준비했는데 그 추운 날 영하 12도에 새벽에 벌써 1500명이 다 온 거예요. 500명 돌려보내고 2시까지 줄 세웠다가 이제 나눠줬는데 그램피딕은 막 줘요. 그냥 남 주고 20만 원짜리 코인을 챙기는 거죠. 이게 사업하는 사람 눈에 안 보입니까? 이거 그냥 돈이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코인을 파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코인을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돼요. 그리고 코인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최근에 뭐 이런 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일명 이제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캠 코인과 우리 이 비트모빅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계의 그런 순환 구조를 비트모빅은 선순환 구조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JTBC한테 코인을 많이 줬기 때문에 JTBC가 그거를 시장에 내놓을 거잖아요. 어쨌건. 그럼 가격이 폭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JTBC랑 협약을 맺을 당시에 거래 가격이 15만 원이었는데 협약을 딱 바로 생중계해 버렸거든요. 바로 3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 현상은 비트코인에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캠이라고 하는 거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한 것을 일단 스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 어긋나는 걸 스캠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자체가 스캠이죠.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초기에 멤버들, 이게 어느 종교 현상이나 마케팅 똑같은데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런 거랑 사이비 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초기에 거기에 인벌브된 사람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익을 취하는 구조면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스캠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희생하고 공동체,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문화라면 그거는 비즈니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문화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고래들은요,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처음에 헐값에 얻은 비트코인을 안 팔았으니까. 탐욕스러운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죠. 고점에서 다 팔 수 있었는데 그걸 견딘 거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생태계의 어떤 힘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우리가 스캠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기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빅도 딱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일단 저부터가 헌신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 그래서 네가 남는 게 뭐냐, 이 고생을 해갖고. 남는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제 지적인 만족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들 이해를 못하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이해 못한 거야. 그냥 비트코인 오르니까 하는 거지. 비트코인 진짜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의 맥락을 가져다가 해보면 니네 이걸 진짜 이상하다고 할 거야. 그런데 니네들은 이거를 진짜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이게 돈이 되는 걸 보면서 놀랄 거야. 라고 말하고 시작한 거야, 이게.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스캠이라고 하는 거니까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 스캠이라고 얘기했던 그 경제학자들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저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들은 비트코인도 안 믿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믿으면서 저를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어떻게 믿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겠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팔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을 믿으면서 저는 못 믿겠다는 비트코인 맥시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니네는 사토시 나카모토 어떻게 믿었냐? 니네는 지금 15년이 지나니까 믿을만 하지. 나는 10년 전에 어떻게 믿었겠냐? 그럼 믿어지는 줄 아냐, 그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믿은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의 품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인지 잡을 수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얼굴이 보이니까 신비롭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응징을 받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응징을 받겠어요?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그렇죠. 작정하고 뭔가를 하려면 여기서 한국에서 안 살고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망가봐야 권도영 씨를 보니까 결국 잡히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잘 살 가능성이 저한테는 없어요. 네. 제가 어떻게 이 약속을 떠든 게 있는데 배반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트모빅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래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비트모빅의 세 가지 특이가 뭐냐면 제가 안 파니까 안 가자요. 그리고 상장도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상장을 안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는 전략적이기도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을까요? 거래소가 먼저 있었을까? 물어보면 당연히 비트코인 먼저 있었겠죠. 거래소가 나오기 한 3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거래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이런 종이지급을 이용하면 만나서 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런 방식도 있고 이제 멀티시그라고 해갖고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믿고 팔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왜 대단한 거냐면 이더리움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벤처 사업가들이 몰려들거든요. 머리 좋고.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우리도 이제 모빅이 돈이니까 모빅을 돈으로 삼고 이걸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려는 엔지니어 똑똑한 코더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어플을 이용해서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렇지, 만나서 했어야 돼요. 만나서 네.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모빅만의 어플이 있어요. 어플 거래소이기도 하죠. 그렇죠. 모빅의 거래소인 그렇죠. 거죠. 그 어플을 통해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사고 팔 시세도 수, 볼 수 있고 합니다. 시세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상장은 안 하시는? 상장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트코인 현상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도움을 받으면 비트코인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소 도움 없이 투자 안 받고 가격 펌핑이나 시세 조작 없이도 비트코인처럼 가격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1,000원이었대. 난 몰랐는데 지금 80만 원입니다. 800배. 1년 동안 오른 거죠. 그런 거 거래소 없이 된 거죠.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주장한 게 맞았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제가 들리는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는데요. 한국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나 그건 차이가 없어요. 거래소의 상장이 목표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러면 거래소에서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는 5억인데 뒷돈을 한 30억 받아요. 내가 얻는 코인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에 35억은 들어가야 돼.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뭐 수백억이 될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자기 투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언제 어디 바이낸스 상장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뒷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뽑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뽑겠어요? 상장되자마자 팔아치워가지고 뽑아내는 거죠.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적어도 한국 거래소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업체가 이제 M&A를 해야 되는데 그 M&A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M&A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빚은 없는데 이 상장 수수료를 받은 그 임원들이 받아 챙기게 너무 많아갖고 이거를 떠났다가는 민연사상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수습 불가다. 이 정도거든요. 그 도덕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장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를 대부분 대학이나 언론사나 기업한테 주고 나머지는 소각할 거거든요. 근데 줄 때 벌써 딱 문제가 생겨요.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지만 시세를 가 있으니까 증여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 그럼 증여세를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내면 되는데 코인을 팔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코인 가격이 떡락하죠. 생태계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이제 가능성이 생기죠. 상장되어 있으면 빼박이야, 빼박.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장 안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영원히 상장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 상장한 게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상장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모빅으로 꿈꾸는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 모빅으로 꿈꾸는 목표는 이미 거의 달성을 했죠.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기괴한 현상인지, 내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을 못 잤는지. 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1달러를 어떻게 넘었지예요. 1 곱하기 10만은 10만이라서 수학적으로 보면 1이나 10만이나 위상이 같아요. 근데 0에다가 여러분이 억을 곱해봐야 0입니다. 그래서 0하고 1은 단위가 하나가 차이 나고 1하고 10만은 99,999가 차이가 나지만 수학적으로는 1하고 10만이 같은 이상이고 0하고 1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의 관심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1달러가 됐느냐예요. 이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걸 재현해서 보여줄게. 재현할 수 있어. 하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걸 이제 재현해서 보여줬으니까 저로서는 이제 1차 목표는 달성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재현해서 보여주니까 빠이 생태계 안녕.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세요. 이거 비트코인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노드 오픈해버리고 막 해킹당하고 다시 폭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기에는 저분들이 맷집이 없다. 나는 그걸 경험했지만 이분들한테는 좀 온실을 좀 줘야 된다. 몇 년 동안은 보호 기간이.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기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기업을 끌어들여서 부가가치 연결시키겠다 이 코인을. 이게 허언은 아니다. 기업도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JTBC하고 작년에 이제 협약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저는 허언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이제 한양대학에서 내년부터 석사 과정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허언증 환자의 이제 탈은 벗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블록체인이 정말로 쓸모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내 손으로 직접.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이더리움이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루한 원숭이들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억에 팔려고 이런 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팔아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고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 기술들이. 근데
실제로 이게 블록체인은 국제 금융 무역 복합망에 너무 결정적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시연하려면 국제 무역 금융을 하는 회사랑 같이 해야 돼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제 금융 무역을 같이 하면서 이미 그걸 하고 있는 데하고 코인하고 연결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이제 저의 이제 과업은 끝나는 거죠. 희망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3차 목표를 또 네.